안녕하세요. 저는 영어의 기본 문법도 모르는 상태에서 독학으로 토익 만점까지 받았습니다. 그 과정에서 제가 했던 영어 문장 구조 이해 방법을 공유하려고 합니다. 영어 문장 구조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문법을 알아야 하는데요. 복잡한 문법 용어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문장은 언어에 따라 단어를 나열하는 규칙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규칙을 알기 위해서 단어의 성격에 따라 구분하여 문장의 주요 성분이 되는 품사인 명사, 동사, 형용사, 부사, 그리고 그 품사가 문장에서 하는 역할인 주어, 서술어, 목적어, 보어, 수식어, 이들의 관계만 이해하면 됩니다. 그럼 영어 단어의 품사와 역할을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한국어로 된 문장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이 문장에서 리사와 영어는 이름을 나타내는 명사라고 하고 좋아한다처럼 동작이나 상태를 나타내는 다로 끝나는 말은 동사라고 해요. 똑똑한처럼 명사를 꾸며주는 말은 형용사라고 하고 정말은 명사 이외의 품사를 꾸며주는 말로 부사라고 해요. 그럼 이 품사들이 문장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알아볼게요. 명사 리사는 문장의 주체가 되는 주어 역할을 하고 동사 좋아한다는 주어의 동작이나 상태를 설명해주는 서술어 역할을 해요. 명사 영어는 서술어의 대상이 되는 목적어 역할을 하고 형용사 똑똑한과 부사 정말은 꾸며주는 말로 수식어 역할을 합니다. 예문 하나를 더 볼게요. 이 문장에서 리사, 모범, 학생은 명사이고 이다는 동사예요. 명사 리사는 주어 역할을 하고 이다 동사는 서술어 역할을 합니다. 명사 학생이 서술어를 보충해주는 보어 역할을 하는데요. 보어 역할은 형용사도 할 수 있습니다. 명사 모범은 같은 품사인 명사, 학생을 꾸며주는 수식어 역할을 합니다. 품사별로 할 수 있는 역할을 정리하면 명사는 주어, 목적어, 수식어 역할을 하고 동사는 서술어 역할만 합니다. 형용사는 보어, 수식어 역할을 하고 부사는 수식어 역할만 할 수 있습니다. 역할에 따라 될 수 있는 품사를 정리하면 주어는 명사만 되고 서술어는 동사만 됩니다. 목적어는 명사만 되고 보어는 명사, 형용사가 될 수 있고 수식어는 명사, 형용사, 부사가 될 수 있습니다. 이제 단어의 품사와 역할의 관계를 이해했으니 한국어와 영어의 차이점을 알아볼게요. 첫 번째로 한국어와 영어는 서술어의 위치가 다릅니다. 한국어는 맨 뒤에 오고 영어는 주어 다음에 옵니다. 두 번째는 수식어의 위치입니다. 한국어는 앞에서 수식하지만 영어는 수식어가 길어질 때 뒤에서 수식합니다. 세 번째는 역할을 구분하는 방법이 다릅니다. 한국어는 조사가 있어서 순서를 바꿔도 의미가 변하지 않지만 영어는 위치에 따라 역할이 구분되기 때문에 순서를 바꾸면 의미가 변하게 됩니다. 네 번째는 품사를 구분하는 방법입니다. 한국어는 품사마다 형태가 달라서 바로 구분할 수 있지만 영어는 한 단어가 여러 품사로 쓰이기 때문에 위치에 따라 품사를 구분해야 합니다. 이런 차이점들 때문에 순서대로 이해하는 연습을 하고 문장에서 단어가 어떤 품사로 쓰였는지 구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럼 영어의 품사를 구분하기 위해서 영어의 특징을 알아볼게요. 먼저 명사는 인칭대명사, 지시대명사, 일반명사로 구분합니다. 인칭대명사는 사람을 대신해서 나타내는 말로 유를 제외하고 역할에 따라 형태가 변합니다. 지시대명사는 사람이나 사물을 대신해서 나타내는 말로 이세 복수형만 역할에 따라 형태가 변합니다. 일반명사는 명사의 범위를 확실히 구분하기 위해서 쓰임에 따라 명사의 앞에 의미를 한정해주는 더나, 어나 언, 소유격, 지시사를 쓰고 수의 개념을 적용하고 싶을 때는 수량을 나타내는 표현이 오고 두 개 이상을 나타낼 때는 명사 뒤에 복수형 s나 es를 씁니다. 동사는 비동사, 일반동사, 조동사로 구분합니다. 비동사는 이다, 있다의 의미를 가지고 주어와 시제에 따라 형태가 변합니다. 일반동사는 하다의 의미를 가지고 일반적으로 ed를 붙여서 과거형을 표현하지만 불규칙 동사도 있습니다. 조동사는 혼자 쓰일 수 없으며 동사 앞에 쓰여서 다른 뜻을 더해줍니다.
마지막으로 3인칭 단수명사 주어일 때 현재 시제 동사에 s나 es가 붙는데요. 한국어에는 이런 개념이 없어서 제가 나름대로 이유를 추측해보니 영어는 한 단어가 여러 품사로 쓰여서 한정사 없이 단수주어에 현재 시제로 쓸 경우 동사를 구분하기 힘들어서 동사에 s나 es를 붙이는 규칙이 생긴 것 같습니다. 이제 동사를 쓰임에 따라서 분류해 보겠습니다. 앞에서 서술어의 대상이 되는 말을 목적어, 서술어를 보충해주는 말을 보어라고 했는데요. 앞으로 이 둘을 구분하지 않고 서술어의 보충어라고 할게요. 그럼 문장에서 단어의 역할을 할 수 있는 품사를 다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그리고 품사를 다음과 같은 약자로 표현할 테니 참고해 주세요. 그럼 서술어의 보충어에 따라서 동사를 분류해 볼게요. 보충어가 될 수 있는 품사인 명사, 형용사에 따라 동사를 분류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비동사는 주어의 상태를 명사나 형용사로 표현을 하는데요. 보충어 없이 쓰이면 주로 부사와 함께 쓰여서 이따로 해석되고 보충어로 명사나 형용사가 올 때는 이다로 해석됩니다. 일반 동사는 주어의 상태나 동작을 동사로 표현하는데요. 보충어 없이 혼자 쓰일 수 있는 신 같은 동사가 있고 대부분의 일반 동사는 보충어로 명사가 오는데요. 한국어로 을룰로 해석되는 경우와 아닌 경우가 있으니 단어를 암기할 때 어울리는 조사까지 함께 기억해야 합니다. 보충어로 형용사가 오는 동사는 룩 같은 동사가 있습니다. 이제 보충어가 2개 오는 경우를 알아볼게요. 보충어가 2개 오는 동사는 많지 않으므로 미리 암기해두면 명사나 형용사가 연달아 나올 것을 예측할 수 있습니다. 명사가 2개 오는 경우는 명사에게 명사를 주다라는 의미를 가진 give 같은 동사가 있습니다. 명사와 형용사가 오는 경우는 명사를 형용사한 상태로 만들다라는 의미를 가진 make가 있습니다. 명사와 동사가 오는 경우는 특별한 경우인데요. 명사를 동사하게 해주다라는 의미의 let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 단어가 여러 형태의 보충어가 올 수 있으므로 동사를 암기할 때 자주 쓰이는 보충어를 같이 기억해야 합니다. 이제 영어 문장이 길어지는 이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문장은 단어로만 이루어진 품사가 품사구가 되고 품사절이 돼서 길어지게 됩니다. 품사구는 2개 이상의 단어로 이루어진 품사로 주어를 포함하지 않는 것을 말하는데요. 영어를 공부하다라는 동사구가 명사구, 형용사구, 부사구가 되는 것을 말합니다. 품사절은 2개 이상의 단어로 이루어진 품사로 주어를 포함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리사가 영어를 공부하다라는 문장이 명사절, 형용사절, 부사절이 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럼 이제 영어에서 품사구와 품사절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첫 번째는 동사의 확장입니다. 동사 앞에서 의미를 더해주는 조동사와 함께 쓰여서 동사구가 됩니다. 두 번째는 명사의 전환입니다. 명사 앞에 놓여서 명사와의 관계를 나타내는 품사를 전치사라고 하는데요. 명사가 전치사와 함께 쓰이면 형용사나 부사가 됩니다. 명사 뒤에 쓰이면 명사를 꾸며주는 형용사가 되고 문장 끝에 쓰이면 문장 전체를 꾸며주는 부사가 됩니다. 세 번째는 동사의 전환입니다. 동사에 ing나 to를 붙이거나 ed를 붙여서 다른 품사로 전환합니다. ing를 붙이는 경우 능동이나 진행의 의미를 가지고 명사, 형용사, 부사가 됩니다. to를 붙이는 경우 미래의 의미를 가지고 명사, 형용사, 부사가 됩니다. ed를 붙이는 경우 수동이나 완료의 의미를 가지고 동사 과거형으로 쓰이거나 형용사, 부사가 됩니다. 명사인 동사 ing의 경우 동사의 보충어 역할을 할 수 있고 형용사인 동사 ing의 경우 명사를 수식해주는 역할을 하거나 비동사의 보충어 역할을 합니다. 부사인 동사 ing의 경우 문장을 수식해주는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명사인 투동사의 경우도 동사의 보충어 역할을 할 수 있고 형용사인 투동사의 경우 명사를 수식해주는 역할을 하고 부사인 투동사의 경우 문장을 수식해주는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동사인 동사 ed의 경우 동사의 과거형을 나타내고 형용사인 동사 ed의 경우 명사를 수식해주는 역할을 하거나 비동사의 보충어 역할을 합니다. 부사인 동사 ed의 경우
문장을 수식해주는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영어의 품사절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단어와 단어, 구와 구, 절과 절 사이를 연결해주는 품사를 접속사라고 하는데요. 문장 앞에 쓰여서 문장을 품사절로 바꿔주는 접속사를 품사절 접속사라고 할게요. 대표적인 품사절 접속사로 대과 의문사가 있습니다. 대의 경우 명사, 형용사, 부사가 될 수 있는데요. 명사로 쓰일 경우 동사의 보충어 역할을 할 수 있고 형용사로 쓰일 경우 명사를 수식할 수 있습니다. 부사로 쓰일 경우에는 문장을 수식합니다. 의문사의 경우 의문사에 따라서 명사, 형용사, 부사가 될 수 있습니다. 명사로 쓰인 경우 주어 역할을 할 수 있고 형용사로 쓰인 경우 명사를 수식하고 부사로 쓰인 경우 문장을 수식합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영어 문장 구조를 이해하기 위해서 필요한 개념을 총정리해 볼게요. 문장에서 단어의 역할과 품사의 관계를 이해하고 보충어에 따른 동사의 종류를 알고 품사가 전환하면서 다른 품사구나 절이 되는 것을 알면 영어 문장에서 품사를 구분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제 영어 문장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이해했으니 해석 연습을 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영어는 한국어와 어순이 다르고 한 단어가 여러 품사로 쓰이기 때문에 순서대로 이해하고 품사를 구분하는 연습을 해야 한다고 했는데요. 단어를 나열하는 규칙을 이해하면 품사를 예측할 수 있습니다. 영어 평서문에서는 제일 먼저 나오는 명사가 주어 역할을 하고 그 뒤에 서술어 역할을 하는 동사가 옵니다. 그리고 동사의 성격에 따라서 보충어 역할을 하는 명사나 형용사가 나오는데요. 주어나 보충어 역할을 하는 명사가 뒤에서 형용사구나 형용사절의 수식을 받을 수 있는 것과 부사구나 부사절이 문장 앞, 중간, 그리고 뒤에 자유롭게 나올 수 있는 것을 예상하면 됩니다. 그런데 전치사구, 동사 전환구, 대절이나 의문사절이 여러 품사가 되기 때문에 품사별로 구분하는 방법을 알아야 하는데요. 명사는 더나 어나 언, 소유격, 지시사, 수량사 뒤에 오고 동사 앞이나 뒤, 그리고 형용사 앞에 옵니다. 동사는 조동사나 비동사의 형태로 구분할 수 있고 주어명사 뒤에 옵니다. 형용사는 수식어로는 단어일 때는 명사 앞에 올 수 있고 길어지면 명사 뒤에 오고 보충어로는 동사 뒤에 옵니다. 부사는 문장의 앞이나 중간, 뒤에 올 수 있는데요. 중간에 올 때 길어지면 콤마 사이에 온다는 것을 알고 여러 문장을 접하면서 품사를 구분하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그럼 예문을 통해서 영어 문장의 구조를 파악해 볼게요. 이 문장에서 테넌츠가 문장 제일 앞에 나오는 명사이므로 주어이고 조동사로 시작하는 서술어가 나왔는데요. 컴플라이는 보충어 없이 쓰이는 동사인데 자주 같이 나오는 전치사가 있는 경우 동사 플러스 전치사로 표시하고 전치사 뒤에 나오는 명사를 보충어로 생각합니다. 그럼 주어, 서술어, 보충어를 다음과 같이 구분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문장에서는 명사가 명사를 수식해서 명사구가 주어이고 서술어로 비동사가 왔는데요. 비동사의 보충어가 형용사인 동사 ing일 때 동사하는 중에 있다라는 뜻으로 비동사와 묶어서 동사로 표시하고 컨시더링 뒤에 나오는 명사를 보충어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문장 뒤에 나온 투동사는 부사 수식어로 해석하면 됩니다. 세 번째 예문에서는 명사 컨디션즈가 전치사구의 수식을 받아서 주어가 되고 서술어는 비동사와 형용사 보충어 동사이디가 같이 쓰여서 되어 있다라는 뜻으로 비동사와 묶어서 표시하고 뒤에 나오는 전치사구는 부사 수식어입니다. 네 번째 문장은 3인칭 단수명사가 주어여서 서술어로 현재 시제에 s가 붙는 일반 동사가 왔습니다. 그리고 동사 뒤에 명사가 보충어로 왔는데요. 그 뒤에 대절로 명사를 수식해주는 형용사절이 왔고 전치사구가 부사 수식어로 나왔습니다. 다섯 번째 문장은 복수명사가 주어로 왔고 뒤에 형용사절로 명사를 수식하고 서술어로 조동사와 have 동사가 왔는데요. have 동사는 보충어를 두 개 가질 수 있는 동사로
뒤에 보충어가 2개 나올 수도 있을 것을 예상하고 확인해 보니 명사와 형용사가 연달아 나왔으므로 보충어가 2개인 동사로 표시해 줍니다. 영어는 훈련입니다. 영어 문장의 원리를 이해하고 자신의 수준에 맞는 문장으로 영어 문장 구조를 파악하면서 순서대로 이해하는 연습을 하면 이해할 수 있는 의미 단위가 넓어지고 문장을 이해하는 속도가 빨라지게 됩니다. 그렇게 읽고 이해할 수 있는 문장이 많아져야 듣기 실력과 말하기와 쓰기 실력도 같이 키울 수 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